눌릴 순 있지만 숏을 잡기보다는 바닥에서 쭉쭉하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밈이 하나 있는데 짐방꿀, 이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은 CNBC의 앵커입니다. 근데 이 짐 크레이머와 반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짐방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갑자기 비트코인 죽지 않을 것이고 강세론자들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줬다. 물론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10월 11일 날 비트코인 대폭락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짐 크레이머가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 폭락한다라고 했던 때가 이때다. 이때 딱 바닥 찍고 비트코인 미친듯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진짜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옳게 된 투자, 가격이 오르면 즐겁고 가격이 내려도 즐겁다. 왜겠습니까? 이미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과 가족분들은 이미 저희는 9월 10월 달 바닥 부분에서 잘 DCA 해가지고 모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즐겁고, 가격이 만약에 내리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 총알들로 똑같은 코인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가격이 올라도 즐겁고 내려도 즐거우면 옳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 같아도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오르기보다는 조금 식혀주면서, 제가 그동안 비싸서 아직 수량을 다 못 채웠던 코인들을 좀 너무너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눌림 나온다라고 해도 즐겁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제임스 세이파르트 블룸버그 ETF 전문가가 올려준 사진에 따르면 현재 지금 핵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들이, 유동성 공급자 AP 리스트들을 지금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ETF를 출시할 때 시드할 머니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까지 이 모든 기관들의 AP 리스팅이 끝나고 그리고 시드까지 리스팅이 끝나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진 제가 봤을 때 99% 확정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또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블랙록이 바로 오늘 10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30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찌라시가 미국 지금 외신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드를 매수한다는 이유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해야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곧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도 불과 22시간 전에 빅 워크 윅,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엄청난 빅 워크가 나올 한 주라는 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는 중요한 주라는 것을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CEO까지 우리한테 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는 연금 기금 투자의 길을 열 것이다 라고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존 팔머 회장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장조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정식으로 사고 싶고 규제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투자자 보호까지 하면서 진입하고 싶어 했냐. 근데 지금까지는 그 장벽에 막혀서 못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정식으로 SEC에서 허가를 해주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연금 기금까지도 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간에는 지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셀더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 오히려 호재 소멸하면서 비트코인 대규모 폭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발언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장 지금 비슷한 자산이 뭡니까? 바로 금. 과거에 금 현물 ETF가 이런 식으로 뉴욕 거래소에 첫 상장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몇 달간의 약간의 눌림이 있은 이후에 대폭발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되기 전까지 올랐다가 출시되고 나면 호재 소멸로 약간의 눌림을 주지 않을까, 어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무조건 생각하셔야 될 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은 함부로 숏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대세 숏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눌림을 기다렸다가 롱을 받는 게 낫지, 지금 잘못 숏을 잡았다가는 만약 눌림도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보시되 상승하면 좋은 거고 눌려주면 오히려 추가 롱을 잡던지 추가 매수를 하던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시고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누님은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베이스를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돈나무 언니, 이 바로 캐시우드 누님 같은 경우는 셀더 뉴스, 이런 뉴스의 파라라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르다.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를 어디서 샀습니까? 완전히 발바닥 각질 부분부터 매수했고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를 매도하고 혹시나 우리들은 모르게 아크인베스트먼트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베를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굳건했던 이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완전히 이탈을 해준 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조심하셔도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쉬지도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파동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상승 1파, 조정 2파 이후에 더 큰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코인베이스도 약간 좀 더 빠져주면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좀 입을 벌려놨다가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영망치 음봉이 지금 떠줬다. 그 얘기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좀 보이기 때문에 스트래티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스트래티지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약간 좀 눌림을 즐기시고 바닥에서 좀 줍줍할 수 있는 좀 찬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눌릴 순 있지만 숏을 잡기보다는 바닥에서 줍줍하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방을 본다. 왜 상방을 보느냐? 제가 항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은 즉 유동성이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주봉 차트고, 이 빨간색 선은 순유동성 차트,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RRP, 영래포와 재무부 계좌인 TGA 계좌를 뺀 실질적인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게 지금 이 빨간색 선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선 순유동성은 언제를 기점으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기가 막히게 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상승하고 있다. 그거랑 정말 귀신처럼 똑같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 흐름이 간다. 제가 봤을 때 이 순유동성 차트가 완전히 하방으로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하락 추세를 타주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분리시장 관점, 중장기적으로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고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BTFP. 이게 뭡니까? 이번에 올해 3월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을 때 연준에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은행들을 상대로 단기 대출 프로그램 BTFP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은행들이 무너지고 파산하고 나서 증시부터 비트코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지금도 계속 BTFP의 대출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준은 은행들한테 수혈해주고 돈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은행들로 들어간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비트코인이랑 자산시장, 증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BTFP도 완전히 꺾이기 전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불리시한 관점을 고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크립토 시장의 현금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보시면 지난 22년 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피벗하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크립토 시장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도 큰 흐름에서 계속 우상향한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하방으로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롱 관점은 변함없이 들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의 시총 차트입니다. 테더의 시총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 크립토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주봉상 테더 시총이 완전히 하방 추세를, 이동평균선 아래로 완전히 지지를 깨고 추세를 바꿔주기 전까지는 크립토 시장도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테더의 주봉상 흐름이 계속적으로 양봉이 크게 만들어지다가 이번 주부터 양봉이 아니라 약간 도지 캔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약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할
주목하셔야 되는 거. 지금 다 대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에는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올해 5월 달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추적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이더리움이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뭡니까? 이더리움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추월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투자하고 홀딩하고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하방, 바닥은 단단하게 굳어지고 수요만 들어온다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알트코인 시총의 움직임을 보이면 이 가우시안 채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추세의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가우시안 채널이 약세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엄청난 큰 알트의 불장이 왔었다. 과거 2020년에도 가우시안 채널 약세 채널에서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엄청난 알트 불장이 왔는데, 지금도 뭡니까? 가우시안 채널 약세 채널에서 채널 상단을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시총이 돌파한 모습.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대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비슷한 프랙탈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이 과열인 건 맞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과열에도 단계가 있다.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는 과열 단계는 해봐야 지금 1에서 이 중간 부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단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적어도 4단계, 5단계에서는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킵 고잉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또 엄청난 큰 상승을 보인 코인 뭐였습니까?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캐쳐 구독자님들한테 업비트의 상장이 되기 전부터 거진 100원도 안 되는 가격 부근부터 일본이 지금 블록체인을 딛고 웹3를 딛고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코인 아스타, 한국으로 따지면 클레이튼 같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클레이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스타가 물론 지금 단기적인 과열 구간을 맞고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아스타를 가져가도 사실 나쁘진 않다. 지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스타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굉장히 중요한 아스타의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고 이 네트워크가 조금 더 신뢰성, 보안성, 확장성이 더욱더 탄탄해진다면 아스타도 조금 중장기 프로젝트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코인들을 좀 찾아보자면 ICP 컴퓨터와 파일코인, 아비트럼, 비트코인 SV, 메이커, 세이.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RWA 메타에서 아발란체나 체인링크만큼이나 중요한 정말 실질적인 RWA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가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던 프로젝트들 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다. 물론 이제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지만, 물론 대형 인덱스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근본이 있는 코인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접근하시는 건 말리지 않지만 파일코인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되, 나머지 이 ICP부터 아비트럼, 메이커, 세이, 비트코인, SV까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크게 빠질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봐야 되고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단기 홀더들의 비율을 체크할 겁니다. 언제나 시장의 최고점 과열 구간은 어느 구간이었습니까?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단기 홀더들이 미쳐 날뛸 때가 언제나 최고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기 홀더들, 막상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 유튜브 보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다 코인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진짜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이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의 비율이 과거 불장 때와 마찬가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시면 업비트 틀고 상승하는 거 보시면서 웃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단기 과열일 수는 있어도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남았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불리시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펀딩 피가 양수, 엄청나게 과다한 양수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제 폭락합니다 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크립토 시장이 있으면서 저처럼 고인물들 상승장을 2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진짜 불장 때는 어떻게 됩니까? 펀딩 피가 이런 식으로 양수에서 계속 놀면서 상승을 한다. 계속 지금 롱을 보는 롱충이들이 많아지고 많아져도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광기를 만들어줘서 과열해서 광기가 기름을 부으면서 더 크게 상승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대세 하락이나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것 같아도 숏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관망하고 밑에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함부로 숏 잡았다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다 올려서
완전히 다 청산시키고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와 함께 작년 말부터 잘 바닥에서 구축해오신 분들은 지금 익절하시기보다는 일단 홀딩하시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약간 조심하시고 관망하시다가 약간 눌림목에 담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지, 하방을 보시고 대세 하락 5K 간다 10K 간다를 보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중요했던 이 삼각수렴의 상단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45K까지 지금 찍어준 모습. 근데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수렴 상단을 다시 리테스트하는 정도의 조정, 대략적으로 한 44K 정도까지의 되돌림을 주고, 만약에 이 수렴 상단을 다시금 잘 리테스트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다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느 구간을 잘 체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아직도 굳건한 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가장 작은 플랑크톤 개미들은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을 제가 봤을 때 대형 고래들이 계속 삼키고 있고, 물론 한 가지 좀 불안한 것은 상단에 46K와 47K의 강한 매도벽이 있지만 반면 하단에는 이렇다 할 지지 구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익 매물이 나오면 조정은 열어두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대형 고래들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파이어 차트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렁이지만 연봉으로 보면 상승이고 큰 사이클로 보면 대상승이다. 우리는 지금 디케이드의 지금 시작, 이 사이클의 지금 시작부에 와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가격이 올라도 즐겁고 내려도 즐거운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